한 분에 여기 오세요. 이제 여기 오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선보에 귀합니다. 제가 보너스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순간부터 완전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재 니르손의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최내 된제외 고담대라 자세 신도 빡바라가와 제외 유문지신 공부지제 점령제 루주 통미제내 서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자세 신다 전부 니레리 주베 삼유 따와 자진 주베라 마누 용수 조베네 되베 담배 주제 말미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화 방어도 리베 원초 제서버제 동아 덴베 다부체르제 자와 yap세 좀라소한데 잠베 도제 알라 왕주제 로르 범사이시 두제담 덴신 자체 르조제베게 파조 차나베 모로 솔와데 예. 계속해서 우리 관대도리 의준하다 의지하다 의준의 이치 여기서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렐로몬 존재님께서 의준이라고 할 때 인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체와 부분 지금 나의 손 이렇게 나와 나의 손 하면 전체 부분 그리고 그때 빨대 자박한 선생님께서 우리 공부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기법을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티베트 말로 싱제라고 하면 싱제 싱은 나무요 제는 열매 과 나무의 과 나무의 결과 나무의 결과 무슨 뜻이냐면 과일 보고 나무의 결과라고 해요. 나무의 결과물. 한국에 이를 안 써. 과일이라고 쓰죠. 과는 결과 고 맞고 일은 무슨 일입니까? 과일 일이 무슨 일입니까? 과일이라고도 쓰잖아요. 옛날에 과실, 지금 현대식으로 과일. 옛날에 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과일이에요? 과일. 어쨌든 이거는 인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과실이 한자고 과일은 한국말이에요, 과일. 예, 한자가 아니에요. 과도 한자 아니에요? 과실이 과실, 실은 무슨 실이에요, 그러면? 열매 아,
과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응? 중국에는 과일 보고 수과라고 해요. 수과라고 해요. 물 숫자에다 과일 과자 해가지고 수과라고 해요. 수과 맞죠? 그거 물수 맞아요? 티베트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무의 결과라고 해요. 아? 수목할 때 나무 숫자. 나무 숫자. 수목할 때 수. 나무 숫자다가 과일 과자 쓰면 수과. 티베트는 나무 숫자다. 나무수라고 해야 되죠. 나무수요. 나무 뭐죠? 나무 숫자도 있긴 있습니다. 나무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숲이라는 그거 아니야? 한자도 좀 공부해야 되는. 어쨌든 이거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나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빨간 과일이라고 하면 빨간 사과라고 하면 이 색깔이 그게 과일에다가 색깔이 측면에서 이 과일이 빨갛다라고 빨간 과일,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하고 같은 거다. 이 옷가 노랗다는 뜻이 옷 색깔이 노라니까 노란 옷라고 빨간 과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색깔이 그 과일에다가 붙이는 거 하고, 그리고 큰 과일이라고 하면 작은 과일에 비하면 큰 거 상대적을 하고, 빨간 과일 하면 부분 전체 과일의 색깔도 있지만 색깔 맛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색깔의 측면에서 빨간 과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부분 전체의 연기라고 표현하고, 크다라고 큰 과일이라고 쓸 때 작은 과일에 비하면 큰 과일이라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존재님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존재님 여기서는 부분 전체의 그 의지, 이거 두 번째로 부분과 전체 그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부분 전체 말고 상대적인 것도 있다. 빨간 과일 하면 부분 전체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색깔이 그 일부잖아요. 빨간색은 흑인이라고 하면 속까지 까만 거야? 아니잖아. 흑인도 피는 빨간색은 그 피부 색깔을 흑이니까 흑인이라고 붙인 거잖아. 그 일부를. 그 일부 전체, 일부 전체의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적. 작은 거 있으니까 키가 크다라고 하고, 이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이것도 거기에 비하면 키가 작다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연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기 볼 수 있다. 그것도 티베트 말로는 싱제, 말부, 첸부, 이거 한 문장에다가 세 가지 연기 다 나타나는 거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연기의 의지는 의준의 이치라고 하죠. 우리 의준의 이치. 의준하다. 떼비릭 봤어. 의준하다. 이제 결과 원인에 의지하는 거. 원인 또한 결과에 의지한다고 해야 돼요. 상대적이라고 해요. 둘 다. 상대적 의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와 부분. 전체와 부분에 의지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세 번째는 일단 우리 존재는 말씀 조금 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신도 서버네스 매우 깊고 심오한 이
법이라고, 네. stubbornness. 어떤 법이든, 네. 그 가설하는 그 마음이 가립해서 그냥 네. 존재할 뿐, 네. 거기 실체가 없다는 거. 그 미세한 연기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째. 치신도 서번에 최 강대시나 도직을 딱 받점도 주베. 도직을 똑바로 되베 땡제 때스. 숨도 예고스. 예.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예. 그러면 큰 거하고 작은 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거하고 작은 거 네 가지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의준 큰 거 작은 거 인과도 아니에요, 부분 전제도 아니에요, 가설해서 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 질문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맞아요, 큰 거 작은 거. 그럼 상대적 아닌 전체 자체가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 가져도 항상 이거 큰 거다라고 있어요. 100% 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0% 큰 거 있어요, 없어요? 100% 큰 거 없어요? 큰 거 있으면 작은 거 있어야 된다고. 작은 거 없으면 이 큰 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작은 거 있어요, 그러면. 또 큰 거 있어야 작은 거 있어요.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 물건 보고, 이거 보고 크다, 작다, 이런 그냥 어떤 모습 비유해서 크다, 작다 해야 돼요. 그냥 보지 않고 크다, 작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준 없이 그냥 큰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러면 예쁜 거, 안 예쁜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누구 비하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말 해요. 그리고 보면, 그냥 예쁘다고 하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하지. 그건 비교가 아닌 것 같아. 자기 마음. 누구와 비교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냥 그 당장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이미 그 비교하는 거 깔려 있는 거야, 기준은. 그래서 이거 예쁘다고, 이거. 그다. 그 상대적이, 이제 상대적이 이 연기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용 좀 그 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작용하는 이치,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도리이다. 각각의 사물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본성에 따라 작용도 각기 다르게 일어난다. 원인에 있어 주요 요인인 시약과 조건인 물과 걸음 등은 각기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지더라도 특별한 결과의 특성이 생기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흙은 잡아주거나 경고하게 하고 물은 모으고 불은 성숙시키고 바람은 성장시키는 등을 작용도리라고 말한다. 작용도리라고 나오죠. 이제 세 번째 작용도리라고. 여기도 작용도리라고 하잖아요. 작용도리는 그대로 작용. 어떤 작용하느냐 이거입니다. 사물의 본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본질에 의지해서 그 작용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 염주는 염주에 작용하고 꽃은 꽃에 작용하고 이런 사물들이 다 본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용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의학 공부하면 이 한의는 뭐 무슨 성질이다 이러 하잖아. 예를 들면 뜨거운 성질이다 뭐 예를 들면 생각 같은 거는 뜨거운 성질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거는 차가운 성질이나 몸을 냉하게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다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작용도 다르다.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등 원인 뭐라고 써서? 주요인인 주요인? 원인과 걸음 등 오케이. 네, 주등 원인은 종자입니다. 씨앗이. 조건은 물과 걸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과 걸음은 주등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원인이라고 하고 인, 연이라고 할 때 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 연이라고 할 때 둘로 나눌 때 인은 주등 원인, 종자, 그 씨앗이. 연은 이제 조건, 부수적인 거, 물과 걸음처럼라고 하는. 예. 그런 작용은 속 라르게 개발민주화, 네, 가까이 특징 다른 것들이 모여더라도 그 결과에 또 특별한 그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작용이라고 한다. 작용. 작용. 우리는 작용이라고 하지만, 작 빼고 용이라고 하면, 이게 사용이라고 할 때 용이잖아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사용. 그 사용, 이용,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지수, 화분 각각의 작용이 다르다. 땅의 작용이 뭡니까? 모을 거나 견고하게 한다고 이런 거 나오죠. 진밤스. 그래서 진밤스. 템퍼레처버스. 땅 또는 지 또는 토라고 해도 되고 흙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 작용은 어쨌든 모은다고 나와요?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줘요? 손 밀어가지고 잡아주는 거야? 땅에 손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야.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잡아줘. 진바. 그 고사론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내용들의 사실 전유요하나 사실 어쨌든 땅은 지라고 합시다. 이거 지는 견고하게 하는 거. 견고하게 한다는 그거 진이다는 데예요. 진하면 진이다. 이렇게 잡아준다 이러고 하는데 진이다라고 하는 진이다. 진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견고하게 하는 거. 견고하게 딱딱하게 아니면 견고하게. 그거는 지의 작용. 물의 작용은 뭐 한다고? 모으고 한다고 해서요. 물은 뭡니까? 수는? 모은다고 돼 있습니다. 모은 거잖아요. 뒤버릇지 봤어. 대변 말로는 여기 뒤버릇지 봐. 뒤버릇지 했어. 뒤버. 물이 어떻게 모어요? 하나로 모은 거요, 물을. 예를 들면, 밀가루에다가 물 넣으면 반죽해서 하나로 모은 거, 그런 것처럼입니까? 모은 거. 맞아요? 뒤브르치스. 일단 이렇게 갑시다. 불어는 뭐 한다? 성수시킨다 하는데, 익히게 한다고 하는. 민밤에 익힌 거. 익힌 거, 성수시킨 거. 바람은 어떤 작용해요? 성장. 늘어나게 한다. 맞아요? 바람이 늘어나게 해요? 물론기 펴버렸지, 봤어. 지수화분 작용 이거 맞아요? 이거 그대로 맞아요? 이제. 여기서 이미 나왔어요. 나오는 거 가지고 또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다른 데 어떻게 나오대요? 이렇게. 다른 주장도 보고, 본인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중심 같이, 견해 같이, 이해,
자기가 그 이해해야 되는 거 나름대로. 네. 구사는 우리 제1 개품 공부할 때 그 지수 화풍의 작용에 대해 말 나왔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구사는. 네. 사실 존유요원은 가도일로 사실지. 추민양을 농사가 이해돼. 일단 어쨌든 지수화풍 등등 모든 사물 물질이 각각의 작용에 따라 작용에 따라 하고 있다. 다르게 하고 있다. 작용. 작용이 다르게 하고 있다. 이게 작용이 이치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뭡니까? 넷째에서 중. 네, 정성도리이다라고요. 우리는 정성도리. 야, 정덕할 때 정입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정덕하고 이루게 하는 거요. 한번 읽어주세요. 현재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미래에도 이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과 결과의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논리학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논리학에 대해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자세하게 해요. 댄지리베고를 쫑 씹어서 이거 쫑 빼네. 조금 자세하게 이래. 그냥 자세하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데 뒤변말로 이게 조금이라는 거 빼. 그걸 쫑 씹어서 너무 자세하게 아니고 이거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말이 돼요? 이런 말 돼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네, 그 나중에 있어요. 아래 또 나중에 있어요. 거기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긴데 예, 정성도리라고 하면 또는 우리는 이제 논리이치라고 했습니다. 단대내부 된대식이 있나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면 미래 또는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이런 상황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지금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게 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거 하나 하고, 개부 간식이 땡도 어떤 결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 위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즉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원인이 다양하게 특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결과도 마찬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파 심으면 파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다, 그거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 말은 자주 안 쓴다고 보다 가끔씩 생긴다 이해가 돼요. 항상 생기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과일, 수박 또는 사과 항상 생깁니까? 가끔씩 생겨요. 계절에 따라 가끔씩 생기는 거지 늘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늘 생기는 거 아니고 가끔씩 생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무상하다고 보여줘요. 무상. 여기서 무상하면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항상 하지 않다는 거. 항상 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있다. 왜?
원인이 있을 때 생기고 원인이 없을 때 안 생기는 거. 그거 보고 가끔씩 생기다 비유하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보고 여기서 논리 이치 또는 정성도리라고 한다라고. 정성도리. 이제 우리는 이제 논리로 논리 또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판단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유, 논리로 전생에 있다, 다음 생에 있다. 이것도 논리 이치, 논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학, 우리가 논리학.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 이치가 앞에 학 붙여도 뭐 학 붙여 논리학 이런 붙이는 것처럼 작중학, 논리학, 의준학, 자연학이라고. 아니면은 다른 말로 논리성, 작중성, 의준성, 네, 자연성, 성 붙여도 되겠다. 그래서 온갖 생각이 자유롭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예. 몸은 굳어지고 운동 안 하니까 생각은 유연해지. 생각이 와고. 네. 그 티베트는 여기 한문으로 여기 있는 거 아마 어디 보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춘이와 법이도리. 두 번째, 대는 상대대하고 관은 관찰관이니까 되면 관대도리라고 하고. 상대적인 거 생각하는 그런 관대도리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한문. 세 번째는 작중도리. 그대로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정성도리. 정성도리. 예. 그렇게 여러 표현하면 좀 한자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처럼 이제 자연성. 이거는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거. 별 특별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유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왜 행복을 원합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있어요, 없어요? 행복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가 맞아? 고통을 왜 원하자는 거야? 싫어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고 왜 싫어해요? 왜 좋아해요? 이러고 물어보면 그냥 저절로 그런 거. 사람으로 생명부터 저절로 좋아하는 거 주고하고 싫어하는 거 멀리하고 있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법이라고 또는 법성 또는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 자발적인 거라고 자발적도 아는 것 같아요. 자연이라고 합시다. 맞죠? 자연. 중국말로 하는 自然이라고 해요. 自然. 자연. 예, 자연. 그것도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준. 어떻게 어찌했다 이 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부분과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자성이 없고 가립해서 이름 붙이고 생각하고 이거 다 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꽃이 존재한 거지. 우리도 14, 5살 때부터 절에 입문에 들어가서 반야심전도 외우고 제법에 다 무자성이라고 그때 또 했어요. 지금도 무자성이라고 해요. 예.
조금 뭐 이제 3, 40년 이제 공부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다르는 거는 분명해요. 예,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이제 자성 없다는 거, 실체 없다는 거. 한국에도 뭐 실체 없다 이 말을 자주 써요. 실체는 없다. 실체는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들려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려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할 때. 다 각각 자기 방식대로 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써요? 한 번씩 물어볼까요? 어떻게 들립니까? 라고. 표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해하는 거죠. 좀 표현, 이런 거. 이거는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뭐, 불편함 있으면, 그 누구한테 말해야, 그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맞죠? 네. 뭐, 마음이, 항상, 좀, 그러니까 누구 믿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말로 그거 다, 토내면, 거기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이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한 것도 듣기만 하고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또는 다른 사람과 꼭 종교제의에도 존재님께서 계속 여기 보시면 이 종교제의는 면에서만 접근하는 거 아니고 이거 보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놓으면 종교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 과학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고, 사실. 사실을 말하자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서 나는 스님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이래 들을 때 종교인처럼 들리지. 이렇게 공부할 때 뭔가 사실을 공부하고 있다고 사실을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뭐 종교를 여기 종교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요, 사실대로.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 잘 해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조금 마음 편안하고 이래야지, 혼자서 조용하게 복잡한 그런 건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서 고요해. 이것도, 일시적인 거라고. 밖에, 우리 공격적인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 뭡니까 하면, 이번 생 말고 다음 생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면 해탈, 더 나아가면 성불.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 자꾸 이렇게, 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듣고 하는데, 과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불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마음이 있어요? 해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는 있다, 이런 마음 못 하잖아요. 뭔가, 이런 공부 안 하면 스스로 착각한다고 해요. 내가 뭔가 깨닫는 것처럼. 나는 뭔가 이제, 나한테 깨달으니까 별거 없다. 이제 나는 깨닫다. 이상한 소리 말해가지고, 맞으면 신통이 있는 것으로서, 와, 신통이 열리다라고. 정확하게 공부하면 신통이 쉽지 않아요. 그 사마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마타 공부했잖아요. 신통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사마타 바탕이 없으면 신통이 없어요. 정말 이래 하다가,
맞아지는 거지. 미리 알고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치에 대해 물으면 물을수록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착각이 안 빠져요, 이제. 네. 2단에 안 빠져요. 2단 맞죠? 2단이라고 해야 돼요? 2단 맞죠? 이상한 종교에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에 맞게 달라이라마 조자님께서 이제 이 불교의 그 존재론, 과학적인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en과원이 인배나 되네. ren과원이 인배 나왔어요. 예. 렌유 부부 주제 미다바이드 ren과집에 있어서 이거 우리 오온 업과 번뇌로 이루어지는 이 우리 오온은 무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이유해요. 이 오온은 항상 생긴 거 아니고 업과 번뇌 있는 동안 계속 생기고 업과 번뇌 끊어버리면 이런 오온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윤회하는 거 아니다. 업과 번뇌 있는 동안 계속 윤회하고 업과 번뇌 끊기 되면 윤회하지 않다. 번뇌 둘 중에서도 번뇌가 더 주등 원이다. 업은 그 조건에 해당한다. 아까 물과 걸음처럼 조건에 해당되는 거지. 주등 원인은 번뇌다. 번뇌 가운데 무지다. 이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반야의 지혜다. 이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아를 알아야 된다. 무아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실체 없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네. 일단 찰나면 시시각각 찰나에 계속 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이거 뭐 어렵다고 하면 좀 어렵지만 또 어쩌면 또 안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착착착착착착착 이게 계속 변하고 있다고 이래. 나도 계속 이렇게 찰나에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요. 이쁘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좀 뭔가 필요해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네. 찰나에 안 변하면 어린이가 노인이 될 수 없어요. 찰나 변하니까 계속해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루 아침에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1, 2년 12개월 365일 이렇게 찰나에 조금씩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다라고. 네. 그 찰나에 안 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분 동안도 안 변하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1시간에도 안 변하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24시간 안 변하, 하루에 안 변하고, 일주일에 안 변하고, 한 달에 안 변하고, 1년에 안 변하고, 계속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큰 그 움직이는 거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싹 이렇게 변하는 거 없다. 예. 찰나에 변하는 거. 네. 무상에 대해 일단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찰나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 번째.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거. 그거 표현이 무아라고도 표현하고,
무자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아라고 붙이느냐, 이거 한자로 나아자라고 하는데, 나아자도 되고, 어제 아종라고도 나오잖아요. 아종, 자종, 아종,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이거, 따라,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아종도 되고, 자종도 되고, 예, 자,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나, 자제라고 표현해요. 자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문으로 쯔자이라고 해요. 독립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독립성. 그러니까 어떤 독립성이, 어떤 주제에도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분석해 보면, 다 원인은 조건, 그리고 전체 부분, 그리고 가립해야 하고, 이런 관계 속에, 연계 속에 존재하는 거지,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이거 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왜 계속 이러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이 그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참,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착각하는 거 모르고, 나는 착각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처럼, 걱정, 근심 하나도 알아간 처럼 이렇게 늘 편안하게 있다고 해요. 거기 삼시시 보살 행동, 머리부터 불을 끄다 정지한다고 하잖아. 알아하는 진짜, 우리는 그런 거 급한 거 아니야. 천천히 성불해도 된다. 성불해도 된다라고 해야 돼요. 네. 성불 해탈을 하면 우리하고 별로 크게 관계 없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무상, 무아, 이렇게 조금씩, 이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논리이치 또는 정성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정성도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정성도리를 통해서 이제 비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비량. 네. 그 비량을 계속해서 더 가면 현량으로 바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 비량에 의지하지 말고 현량에 의지해야 돼. 이런 비슷하기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어떤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알아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초창기는 진짜 알아한 때를 많이 만났어요. 이분도 알아가라고 해요. 이분도 뭐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스님도 계시고, 제가자도 보살님도 계시고. 무엇을 깨닫는가. 그래서 깨달았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질문도, 뭐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이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지금도 깨달음 이거 말하는데, 이거 티베트식으로 하면 무엇을 보내야 됩니까? 이래도 물어봐요. 예, 그래도 깨달음이라고 하잖아. 깨달음. 티베트 세라제모 간데 이런 큰 절에 스님들이 30년 평소 공부하는데 이분의 신동이 있다. 뭐, 물론 간데는 장제 거기 오랫동안 그때 가형도까지 도달해야 이래 하지만 거의 이분의 뭐 신동이 있다, 이분의 뭐 보리 이런 뭐 없어요. 교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있는 그런 환경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그런 거 교리 별로 없는 기도 좀 해가지고 뭔가 어떤 경험, 뭐, 특별한 경험하면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간다. 내가 그래 조리를 공부 제대로 했으면 착각할 수 없는데 조리를 무시해 버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장성으로 기도하면 뭔가 보이고 들리고 특별한 그런 재능,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겔스님 그때 여기 오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해탈과 부처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를 딱 이런 비슷한 말 나오잖아 그래. 그 결과에 대해 공부해서 알으면 그럼 그렇게 만만하기라고 해야 돼요? 가볍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우리 이제 여기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제 종사도 상사도는 물론이고 하사도도 어렵잖아 지금. 이번 생을 좀 얽매지 않고 다음 생 간절히 하는 마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나머지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다 이런 계획들이 다 인에 맺히는 거라고 해도 되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면배유도 제봐서 지금은 우리가 마음 닦는 8가지 재송등 37 보사행론 이 보사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거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언제가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게 바르는 마음은 이래져야 된다. 나도 이 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 닦는 8가지 재송에서 나온 것처럼 성린뜻과 이익을 남에게 바치고 손해와 패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근기라고 해야 돼요. 조건. 그런 힘, 언제가나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야 된다고요. 지금은 부르심 못하지만, 언제가나 나도 부르심 하나 얻었으면, 해탈 구하는 마음을 얻었으면, 이번 생을 아예 포기하고, 오직 다음 생 위에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마음을 생겼으면, 이렇게 바르는 마음은 이래져야 된다고요. 그 발음,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발언 정도 해도 이거 이제 시작의 반입니다. 이런 것처럼 좀 더 한 발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4가지 이치 끝나고 그 뒤에 읽어주세요. 불교문론에서 설한 군인이 사물의 체계를 자세하게 분류하면 소지인 대상의 체계, 능지인 식의 체계, 식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대상을 확립하는 방법인 논리학의 체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불교 과학 철학 총서에서도 일반적 기준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웠다. 오케이. 불교 정설이라고 했어요. 정론에서 설하신 그 근 또는 사물의 체계. 근이라고 하면 계속 말씀하는 근본, 존재론 또는 사물의 체계. 여기도 약간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면 있는데 이 약간이 빼네.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로 나오죠? 네. 중시 버릇이 나왔어. 중시. 그 자세한 것도 엄청나게 자세한 거 하고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이거 한국말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약간이 자세하게 하고 매우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자세하게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처럼 약간의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누면, 이제 소지라고 나오죠? 소지, 경, 대상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소지, 경, 대상, 이 세 개 같은 말입니다. 대상의 체계, 소지의 체계, 경의 체계, 대상의 체계. 그래서, 하고, 그리고 능지, 마음의 체계, 마음의 체계. 그리고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뭐라고? 인식하는 인식하는 체계라고 나와요. 취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대상을 인식만 하는 거 아니고 인식보다 더 취한다 하면 더 넓어요. 의미가. 취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대상을 취하는 방식.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 아닌 그냥 현현하는데 대상이 인식 대상, 현현은 대상 라고 이 대상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어쨌든 이 마음과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보는 그 방식, 취하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 어쨌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바 유일로 지달아주고 있었어요. 마음이 대상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말해도 돼요? 마음이 대상에 들어간다? 돼요? 안 돼요? 시에바 유일로 쭉 봤어. 마음이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의 관계, 마음과 대상의 관계도 다르게 생각 안 하고 염주 보는 안식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염주는 대상입니다. 염주 어떻게 보여요? 설명 보고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염주 보이죠? 네. 어떻게 보입니까? 하면 다 달라요. 어떻게 보여요? 뭐 자세하게 보여요? 알면은 대충 보여요? 알면은 좀 귀하게 보여요? 아니면 가벼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대상? 염주 어떻게 보여요? 꽃이 어떻게 보여요? 꽃이 보입니까? 네. 어떻게 보여요, 꽃이? 설명하세요. 내가 보는 거 그대로 말로 설명하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내 마음의 꽃이를 어떻게 판단 또는 인식, 보는 거, 내 마음이 그 꽃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로 표현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바 율로 줘야 돼. 여기 마음의 꽃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하네. 눈으로 꽃을 볼 때 하고, 생각으로 꽃을 보는 거 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 눈으로, 이따 어떻게 다른, 눈으로 꽃을 볼 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요. 생각으로 꽃을 볼 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요. 생각으로, 이런, 눈에 여기 없어도, 여기 밑에 숨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일단, 잘 보시고, 이 눈으로 보고요. 이제 여기 숨었습니다. 이제 떠올려 보세요. 그때 떠올립니까? 어떻게 떠올려? 아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떠올립니까? 어떻게 떠올립니까? 조금 다르죠, 엄청나게. 이런 거 볼 때는 뚜렷하게 보인다, 서로. 명료하게 보인다, 뚜렷하게 보인다, 분명하게 보인다, 자세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눈 감고, 아니면은 상상할 때는 약간의 이미지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떠올리는 거야, 이제. 여기. 그것도 각자 다 다르게 떠올리는 거야, 이제. 딱, 각자의, 그게,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거, 일단, 거기, 무분별로 꽃 보이는 방식하고, 분별식으로 꽃 보이는 방식, 이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보는 방식이 세 번째 이거 엄청나지. 세번 유일로 제대로 쭉 봤어. 마음과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거. 같은 대상,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일수사견. 물 하나를 보고 네 가지 관점에서 본다. 사람은 물로 보이고 악의 중수는 뭘로 보여? 피와 골.
고름으로 보이고, 천신은 감로로 보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하잖아. 물고기 집으로 보인다는 거 이거 한국 와서 들었어요. 우리는 일수 3견까지 했는데 여기는 한 단계가 더 높아가지고 집으로 보인까지 얘기를. 여기 딱 설하고 싶어요. 물고기한테 물은 집입니까? 왜 집입니까? 왜 집으로 보여요? 이거. 일단 정론의 근거는 일단 한쪽에 두고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막 해보세요. 물고기 거기 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집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으니까 집이에요. 응? 물속에도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공기는 우리한테 집입니까? 공기 속에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 공기 없으면 우리 못 살죠. 공기도 우리 집이며 집으로 보여요? 아니 집이 집 속에 공기나 이런 게 다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 물고기 물 속에서도 자기 집 따로 있죠. 거기 무슨 돌 밑이라든지 구석에서 사람들이 물 자체가 물고기한테 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밝혀야 돼. 거기 살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물고기한테 물어보시라고. 물고기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물어봐야죠 제일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물고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소통하시랍니까? 뭐 조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 물 집으로 보이냐? 이렇게. 왜 이래요? 물고기가 거기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집이라고 이래. 우리 티베트 경론에서 그런 주소서 없는데, 그런 해석이 없는데, 섬이 이다숨 그 입종론에서 나와요. 주벌로라 이다 나로 양서 그 입종론에. 그러면 천신이 왜 물을 감론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물컵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물컵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출랑가와라고 해요. 평범한 물로 보이고, 감로 같은 거 아니고, 감로하면 감로. 예, 감로라고 하면 어떻게 들려요? 감로. 우리는 암미따, 나무 암미따 암미따라고 하잖아. 암미따. 예, 예. 암미따. 예. 암리타. 암미타라고 하죠. 암리타가 아니라 암리타. 어쨌든 우리 티베트는 암미따. 네. 나무 암미따 되게 범어로 그런, 예, 범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로라는 뜻이라고 하죠. 감로. 예, 그러면 감로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에 감로가 세 가지 있다. 무병, 병이 없는, 치어메바, 나와메바, 맹기도 있어요. 예. 무병, 약이 감로. 맹기도 있어요. 무병, 약, 감로. 병이 없는 약이 감로. 이렇게 하면 돼요. 치워메바 세이도 있어요. 무사, 죽음이 없는 수명이 감로. 싹밤에바 무루, 번뇌 없는 이식이 있어요. 지혜의 감로. 감로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네, 약이 감로. 그냥 약. 감로라고 하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거 거기에서 물을 우리 가피 내렸다 감로. 예, 감로.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감로, 이제, 신을 감로로 보이고, 사람은 평범한 물로 보이고, 악의 중생은 예, 피와 고름으로 보이고, 자기 업식이라고 하는 거, 업이 따라. 우리는 여기 물은 그냥 평범한 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이에요. 배경. 그래서 물로 보여. 물 정도밖에. 우리보다 더, 악의 중생은 더 업이, 안 좋기 때문에 피와 고름처럼 우리가 보면 전혀 마실 정도로 더 더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업 때문에, 자기 업 때문에. 전신은 똑같은 그 물이 보면, 이런 피 고름물도 그냥 일반 물로 아니고 감로로 보인다고 하는 감로. 감로, 뒤지. 감로로 보인다라고. 네, 그래서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취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그런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제 유땡라 뷰제기 타우스. 예, 소지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대상을 확립하는 방법인 논리학의 세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오케이, 예, 처럼까지 말고 세제유 땡라 뵙제기 텁 댄즈리베 남샤서 마지막은 네 가지 이치 중에서 아까 정성도리하고 그거예요. 그거에다. 그 정성도리가 논리 이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알아야 할 그 소지, 대상, 어떻게 해서 여기 확립이라고 해요. 확립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확립하다 무슨 뜻이에요? 확립하다. 그거다. 확립하다 무슨 뜻입니까? 세제 유익이 세제 유익된라 뵙제기 타우스. 예, 대상을 확립하다 무슨 확립하면 결정한다 이런 뜻이 있죠. 결정. 이제 대상하면 존재, 우리 색상향 미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색이다, 이거 소리다, 이거 결정처럼 이거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구분. 이런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면 돼요. 거기 뒤에 충분한 논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색, 성, 향, 미, 조, 법, 이런 것들이 그냥 지은 이름입니까? 거기 뒤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예. 그 기준은 논리학. 여기 이제 논리학이라고 해도 되고, 논리 뭐라고? 논리학의 체계에서. 예, 이제 논리학의 체계. 맞아. 네 번째는 논리학의 체계입니다. 논리학의 체계를 통해서 그 존재론, 이제 존재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방식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논리학의 체계에서라고 해서 우리 인민학이라고도 하고 논리학이라고도 하고 삼상정의라고도 표현하고 어쨌든 바른 이유 타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체계, 불교의 과학, 존재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대상의 체계라고 합시다. 소지, 대상의 체계. 두 번째, 능지, 마음의 체계라고 합시다. 인식보다 마음의 체계. 세 번째,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취하는 방식. 다른 말로 마음과 그 대상의 관계. 마음과 어떤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체계. 그리고 네 번째 몸이가 논리학의 체계. 이 논리학의 체계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논리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상의 체계, 마음의 체계, 마음의 대상을 이렇게 취한다. 이거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논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논리 없으면 이런 체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논리적, 과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라고. 앞에서 나오지만, 전자님께서 불교하고 논리, 과학이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해죠. 불교는, 세 가지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과학도 처음 한 사람이 방법으로 연구해서 결과 나오면 그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연구할 때 같은 결과 나오면 이거 과학적이다. 과학이 과정을 거치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불교도 그와 마찬가지. 다만 차이는 과학의 대상은 주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 밖의 대상. 불교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밖에도 있지만 주 대상은 이 내면의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 대해 불교는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약 2000년, 2500년까지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그렇게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신세계 이야기할 때는 과학은 지금 유지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표현하셨어요. 이때까지 정신의 세계에 대해 전혀 그렇게 무관심하고 아예 다룰 수 없대요. 마음이 이야기하면 이거 종교적이라고. 종교하고 과학은 이렇게 쌍반처럼, 모순처럼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조자님께 처음에 과학이 가까이 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 과학을, 불교를 망하게 하는, 종교에 독이 있다. 이런 것처럼. 과학과 멀리 해야 된다. 과학을 가까이 하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과학자도 있고, 맞죠? 불교 아닌, 타 종교 신앙이 있는 과학자도 있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한편에서 저는 과학자, 참 논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아주 맹심처럼, 무조건 믿는, 이 두 개 가능해요? 종교할 때는 분석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메, 이렇게 해서. 이 과학자가 이거 두 개 다 가능해요? 아니요. 네. 그래서 불교는 과학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논리로 이렇게 분석해도, 밝힐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없죠. 과학이 맞지 않죠, 그거. 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과학자라고 하면서 창조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 가이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논리적 이해해서. 제가 문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교 교수님처럼 불교
체계에 대해 이런 거 잘 아시면서 과학 안, 말을 윤회 안 믿는다 이런 것처럼 입니까? 맞죠? 불자라고 하면서 윤회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제가자 가운데 있고 또 있고 스님 가운데도 있는 거잖아요. 네. 불자라고 하면서 윤회 안 믿는다 가능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불교 과학과 철학에 대해 이 책이 이름이 여기 낭배천이다 떠주 꾼두라고 해서 꾼두 무슨 뜻이냐 하면 집논이라네. 집학논처럼. 예, 경전은 속에 있는 과학적인 거하고 철학적인 거 다 모아가지고 뭘 집자지요.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이라서 집학논. 여기서도 이 빼띠와 같이 우리 불교는 사성제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이런 것처럼 이 불교 과학 철학에 대해 책들에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세웠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소지, 경, 대상의 체계, 능지, 마음의 체계, 마음이 대상을 취하는 방식. 예, 이 세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논리의 체계. 이 네 가지로 이 밑에 내용들을 세우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읽어주세요. 대상에는 시기 대상을 지각할 때 논리와 선언량에 의지해야 하는 지의 여부로서 구별한 삼소량이 있다. 즉 이유와 경설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현량에 보이는 대상, 현량에 보이지 않지만 논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대상, 경험과 논리 어떤 것으로도 추론할 수 없지만 신뢰하는 타인의 말로부터 알 수 있는 대상이다. 그거 우리가 자주 들었던 현전, 비현전, 아주 비현전, 아니면 극비현전.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조금 약간 다르게 할게요. 당부 세자 유지 남샤라서 첫 번째 소지, 경의 체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셀자 제지지 르스 이제 셀자를 뭐라고요? 여기 세자 아니고 셀자라고 해요. 셀자는 여기 소지라고 해줘. 소지. 체계를 말하는데 조금 읽어주세요. 대상에는 식의 대상을 지각할 때 오케이. 식의 대상을 지각할 때 이렇게 가버렸어요. 예. 글자를 셀자 제지지 르스 이제 셀자라고 하면 소량이라고 해야 돼요. 소량. 새마다 셀자. 소량. 량 있잖아. 량이라고 해요. 량은 현량, 비량이라고 할 때 량은 능량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량이 알아야 할 대상. 그 소량을 알아야 할 대상을 아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이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방법이 이제 이유와 믿을 수 있는 뭐 두 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논리라고 하죠. 이거 삼상정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해도 되고 이제 논리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벗어나요. 그래서 삼상정의인도 논리 이렇게 안 하고 이유를 통해서 그 뜻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또는 나체마 믿을 수 있는 말, 믿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아는 거 있어요. 그런 의지하지 않고 따다 나 체말라 때 괴묘교육고 내 채워야 세제내숨 이제 소량의 소량이라고 하면 소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지. 소지하고 소량 같은 거야. 어쨌든 소량이라고 해도 되고 소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이유를 통해서 알아야 할 대상, 믿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알아야 할 대상, 그런 그 통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런 거 통하지 않고 이유도 필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꼬치 보는 거는 이게 현전이라고 표현해. 이거 현전은 이유 필요 없어요. 이 꽃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꽃입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이유와 믿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의지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전이라고 해요. 현전. 운규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운규. 그거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이유에 의지할 필요 없어요. 꼭 이유 필요 없어요. 이유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꼭 이유 필요 없고 꼭 어떤 분이 믿을 수 있는 말, 나체마라고 하면 여기 량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량은 티베트 말로 체마라고 해요. 여기 없으니까 저한테 좀 집중해 주세요. 제가 말할게요. 량이라고 하고 범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빨마나라고 이러거든. 빨마나. 또는 짤마나라고도 하고 빨마나라고도 하고, 이거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량이라고, 세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량. 이 무슨 량이라고 해야 돼요? 헤아릴 량이라고 하잖아요. 헤아릴 수 있는 거, 량. 현량, 비량이라고 할 때 그 량입니다.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이 량이 여러 가지, 현량, 비량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현량은 웃음 세마, 비량은 제바 세마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끼부 세마라고 있어요. 끼부 세마. 끼부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 끼부는 부르시아. 그게 기부요. 부르시아량이요, 이거. 부르시아량, 이거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르시아량 이런 것보다 인량이라고 씁시다, 우리. 사람 인자 해가지고 인량.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세마라고. 부처님 같은 분. 달렐라마 존자님 같은 분. 헛소리 말고, 논리와 어긋나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믿을 수 있는 사람 보고 인량이라고 해요. 기부세마. 이게 티베트식 표현입니다. 일단. 그리고 나세마라고 해요. 나라고 하면, 하면 말. 말은 한문식으로 하면 구라고 해야 되죠. 구입니까? 뭡니까? 어라고 해야 돼요. 어량이라고 좋아요. 구량은 좋아요. 우리 단어 만듭시다. 언설이라고 할 때 언량이라고 합시다. 언량이 뭡니까 하면 나세마. 부처님 말씀, 존재님 말씀. 언량이라고 해요. 그래 량이 기부세마, 나세마, 롱세마라고 또 있어요. 이 롱세마. 롱이라고 하면 이 롱은 우리 롱은 뭐 언도 가깝고 롱하면 조라고 합시다. 조량. 이제 조학적인 이제는 부처님 경전이나 논서, 믿을 수 있는 경전, 믿을 수 있는 논서 보고
롱세마라고 해요. 롱세마. 예, 그러니까 롱세마는 조량이라고 할까요? 조량. 일단 일시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그 위에다가 현량. 눈으로 바로 볼 때 안식이 현량입니다. 직접 들을 때 이식이 현량입니다. 현량. 네. 그리고 비량이라고 하는 비 무슨 비입니까? 비 무슨 비입니까? 비량이라고 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입니까? 네. 비량을 하면은 추론을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바른 이유를 통해서 그냥 이유를 통해서 이유 다 있어요. 바른 이유도 있고 틀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로 판단하는 거는 량이라고 할 수 없고 아예 그거는 찬란식, 전도돈식에 들어가는 거야. 바른 이유를 통해서 이게 결정하는 마음 보고 빌량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연기 있으니까 밑에 분명히 불이 있다. 예. 우리도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 그게 처음에 냄새는 코로 맡는 그 냄새인지 알았는데 그 냄새 말고 다른 냄새도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 이제 빌량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거 중요고 빌량. 그러면 량이 종류가 5개 있다 나오잖아. 네. 기부세마, 가세마, 롱세마, 우순세마, 제바세마. 일단 이래 5개, 량이 5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할 거는 비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비량 말고 현전, 비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현전. 이유를 통해서 아는 거. 그 뜻을 아는 거. 비량에, 비현전에 해당되고, 믿을 수 있는, 은량이라고 하죠. 그런 가세마. 근데 말을 통해서 그 뜻을 아는 거는 아주 비현전에 해당되는 거야. 네. 이제, 그거는 이유를 통해서 알아내지 못하고, 부처님 같은 거짓말 하지 않은 분이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당장 판단할 수 없지만 맞겠다, 그렇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런 내용 보고 아주 비현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고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듣고 이런 것은 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전, 비현전, 아주 비현전. 이렇게 3가지 있다. 여기 3가지 있다. 그래서 존재님께서 아주 따뜻한 강라양 이유와 어떤 정론의 어떤 근거에도 들지 않고, 현실로 볼 수 있는 거,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예를들면 그 중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 것도 현량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대로 우리 다 행복하고 싶어요 하면 행복하고 싶죠. 그거 현실이잖아요. 네. 현전이에요. 그 이유 필요 없어요. 정쟁 근거 필요 없어요. 정쟁에서 이고 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고 싶은 거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현전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비현전이라고 하고, 불가사의한 내용을 보고 극비현전, 아주 비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이거 3가지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호하고 천공 이야기하면 이 3가지 중에서 우리한테는 어디에 해당돼요? 극비현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전 이런 통사 부정은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이러고는 우리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논리의 근거 여러 가지
비현전에 대해 어느 알고 아주 비현전에 대해도 부처님께서 업도 맞지 않는 또 모순적인 말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육도가 가능하다. 지호도 있을 수 있고 천국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거 세 번째 존재 방식입니다. 극비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주장 이렇게 현재는 아니에요. 이런 무상하다는 거, 무아 해탈할 수 있는 거, 성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논리를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 헤아릴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건 비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현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할 수 없고 꽃이처럼 논리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 밝힐 수 없는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 제3에 대해서 타인보다 제3의 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법. 그거는 극비현전이라고 해요. 제3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강사 시행경 알레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네.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직 안 끝났네. 예. 조금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량해 보이는 신체적 증상인 창백한 안색, 호흡 곤란, 부종 등은 첫 단계의 소량인 현전이라고 한다. 부종 등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병이 있음과 병을 일으키는 다른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소현전이라고 나와요. 소비현전. 소비. 약간의 비현전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라 하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소량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 현정이 되는 것과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이 현정이 되는 것이 있다. 세 번째 단계의 소량은 극의 현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오직 부모의 말씀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매우 미세한 인과의 법성과 이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많은 중생들을 생기게 하는 인연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제 앞에 설명 들었으니까 이거 읽어도 대충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시간 2, 3분 정도 남아있어서 질문 없어요? 질문. 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걸 계속 이거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아주 미세한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 그거를 무아를 알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학자가 무아를 알 수 있느냐. 불교 안 배우고 자기들이, 네. 그래, 파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거 무아의 의미 아니라고 하는 거야. 무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그냥 들어가서 없는 거 그거 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자성으로 존재하자. 이거 두 개 합치면 무아를 안다고 하는 거지. 이런 분리하면 결국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무아를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연기가 결국은 불교의 그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예. 종교하고 과학하고가 좀 통한다는 거. 예. 분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과학의 일맥삼통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말만 일맥상통. 무슨 뜻이에요? 통한다. 이렇게 통한다? 네, 한 맥으로 동안. 일맥하고 쌈통은 뭡니까? 서로 통한다. 저는 쌈통인 줄 알았네. 일맥상통. 오케이. 네. 그 과학과 불교의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물질 주 대상, 불교는 정신 주 대상. 네. 분석 방식도 비슷하고, 그 보살님 질문처럼 과학 중에서 과학자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무아를 깨달았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과학적 불교에 구애하지 않고 불교 경제 공부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무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질문해요 우리도. 과학자들은 또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 의지하지 않고 무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무아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단 그러면 과학자 말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무상 깨달았어요? 이런 물어보면 깨달음 이거 붙이면 조금 단어가 좀 뭐나 무상 알아요라고 하면 무상 알아요? 무아 알아요? 이래 알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무상 정도는 알겠죠? 명언량으로. 명언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언량으로 하면 아는 거요. 명언량이 비량이야. 예. 언제 아는 거예요, 무상, 무아 알았어요, 이제. 그게 표면적인 거는 우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문해에 해당이 되고, 사회 단계까지 와야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라고 해요. 물건으로 하면 남의 물건 내가 잠깐 쓰고 있는 거하고 남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 체험, 내 경험으로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했던 거 자꾸 반복해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그래 어떤 흉내라도 내다가 나중에 내 거 되는 거야. 그 뒷발이가 없다고 해요. 자꾸 듣고 사유하고 특히 무아의 같은 경우는 복도 많이 져야 된다고 해요. 과학자가 복 지고 참여하고 일을 해요? 안 해요? 복을 지고 참여하고 윤회에서 이런 아예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단지 사실이 뭔지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무아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 무아의 어느 정도 안다 깨달았다 하면 불교에 구애해야 된다고. 불교에 구애하지 않고 무아를 일단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 다른 스승님들의 논서이나 이런 데에 알 수 있다는 거 있으면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어떤 뭐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확하게 경제는 정확하게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과학자가 사성제 12연기법 알아요? 이러하면 물론 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보겠지. 한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안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이제? 얼마 정도 해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 내려야 되는 거야. 저는 사해에 해당되면 문, 사, 수 중에 사도 사만 말고 사해. 사해 단계 깊게 소유해서 얻어지는 거. 이거다라고 어떤 확신 같은 거. 그때 처음 비량이라고 하고 그때 안다라고. 예. 꽃이 이런데 비량 이런 말은 꽃이는 현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전해요. 꽃이는 현전해요. 책도 현전해요. 나도 현전해요. 내 마음도 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있지만 표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꽃 보고 있잖아. 아까 제가 꽃 어떻게 보입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뭐 눈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다 보고 있는데도 그거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내가 보는 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대상을 이렇게 보는 거는 하고 눈으로 대상 보는 거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예, 다르다고. 예. 그래서 오늘 즉 핵심 내용 4가지 사성제처로 4가지 네 가지 대상의 제기, 마음의 제기,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합시다. 좀 알아듣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학의 제기. 이 4가지가 이 기동입니다라고. 기반. 그 바탕으로 내용들을 다 설명하겠다라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법이로는 죄상이 불이시 생기지 너는 그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이로는 죄상이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현자제이신 달라이 라마 딘지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현자제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